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달하여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이나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 나이 60이 넘은 시니어가 경제적 부족을 채우기 위해 새 직장을 찾는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래 지속될 사회 문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제적 생애 주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 관계를 보시죠. 우리의 삶은 각 시기별로 소득과 소비의 흐름이 변화하는 경제적 생애 주기를 겪습니다. 국민 이전 개정 통계는 한 개인의 평생 가계부를 국가가 기록해 둔 것과 같아서 연령별로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고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통계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경제적 부양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주요 경제적 전환점과 그 의미,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전환점을 통해 소득 마이너스 소비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세 경제적 흑자 전환 시점. 대부분의 개인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노동소득이 소비 지출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가지면서 경제적 자립의 첫 발을 내딛는 때로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활동을 시작할 여력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학자금 대출 상환, 주거 비용 마련 등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흑자는 아니며 다음 단계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5세 노동소득의 정점. 개인의 경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1인당 노동소득이 연간 4,430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장에서의 위치가 안정되고 전문성이 가장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택대출, 상환 등 가장 큰 규모의 경제적 책임과 지출이 발생하는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고충을 겪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이유가 됩니다. 61세 소득 마이너스 소비의 적자 전환 시점. 대부분의 개인이 은퇴 또는 은퇴 전선에 진입하며 노동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소비 지출은 소득 감소만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나 여가 활동 비용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재 기대 수명이 83세임을 고려할 때 61세부터는 적자 상태로 20년 이상을 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높은 적자. 16세에는 1인당 약 4,418만 원의 가장 높은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교육비, 생활비 등 자녀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며 앞서 언급된 45세 소득 정점기의 가장 큰 지출 요인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국민 이전 개정 통계는 각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의 역학관계를 숫자로 보여주며 어느 연령대가 흑자이고 적자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세대 간 경제적 부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세대 간 부양 구조와 공공소비의 역할. 개인의 경제적 생애 주기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세대 간 부양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동 연령층은 유년층과 노년층이라는 양쪽 세대의 적자를 부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동 연령층의 양쪽 세대 부양 부담. 막대한 순 유출액. 2023년 기준으로 노동 연령층은 총 32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84조 5천억 원은 유년층으로 131조 1천억 원은 노년층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는 부모의 월급에서 자녀의 학원비,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른바 한쪽으로 벌어서 양쪽으로 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샌드위치 세대의 압박. 노동 연령층은 개인적인 노후 대비와 자산 형성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가족 부양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부양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자산소득의 한계와 공공소비의 증가. 제한적인 자산소득의 역할. 물론 노동소득 외에도 저축, 연금,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자산소득이 존재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노동 연령층에는 138조 5천억 원, 노년층에는 48조 1천억 원이 각각 자산소득으로 순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소득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긴 인생 전 구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급격한 물가 상승과 저금리 기조는 자산소득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며 그 역할을 더욱 제한적으로 만듭니다. 교육 및 보건 관련 공공소비의 증가 세대 간 이전은 단순히 가족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보건 등 공공 영역에서의 지출 또한 중요한 이전의 형태입니다. 2023년 교육 관련 공공소비는 7.7%, 보건 관련 공공소비는 7.8%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교육과 의료라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세대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가족, 사회, 그리고 정부의 제도가 함께 균형을 맞출 때만이 지속 가능한 생애 주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은 공공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 한국 사회의 그늘, 국민 이전 개정 통계가 보여주는 경제적 흐름은 현실에서 높은 노인 빈곤율과 심화되는 의료비 부담이라는 냉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빈곤의 정의와 현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약 40%는 노인 인구 중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퇴 후 노동활동을 접고 소득이 급감하는 61세 적자 전환 시점부터 공적, 연금, 국민연금 등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기타 사회안전만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이 노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안전망의 취약성. 다른 선진국들이 강력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공적연금의 역사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짧고 자가 은퇴 후 빈곤의 위험에 어르신들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충분한 자산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이마저도 부족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참여 대상과 규모에 한계가 있어 전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노년층의 적자 심화 주범 치솟는 의료비 지출. 국민 1인당 의료비 급증.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료비는 4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불과 5년 만에 3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령층 진료비의 폭발적 증가.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는 한 해 50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4년 1분기에만 1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이 막대한 진료비의 절반 이상 75세 이상이 절반 차지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들지만 만성질환 관리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더욱 큰 부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의료비 부담은 개인과 국가, 재정 모두에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적자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동시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수립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힙니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민. 국민 이전 개정 통계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노인 빈곤 문제와 그 원인, 즉 생애 주기별 소득 마이너스 소비의 불균형, 노동 연령층의 과중한 부양 부담, 그리고 미흡한 사회 안전망과 급증하는 의료비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61세부터 시작되는 20년 이상의 적자 구간을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견고한 공적연금 강화. 노년층의 기초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활력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춘 재정 교육 및 노후 준비 지원. 개인이 흑자 전환 시점부터 체계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연금 및 자산 운용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 및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급증하는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지원해야 합니다. 세대 간 연대 강화. 노동 연령층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대 간 연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애 주기를 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불합격 금지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